3교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강의실에서 연력학을 강의하는 경우 연력학은 3학점이고 따라서 이제 주당 이제 실시간을 강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요 3교시 2강이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1주차 수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교재 8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유닛 컨버전 레이쇼, 즉 이제 단위 환산 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가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학에서는 유닛 컨버전 팩터, 즉 우리말로는 이제 단위 환산 계수,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1kg F를 뉴턴으로 이제 바꾼다. 그러면 이제 9.8 뉴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킬로그램 F를 뉴턴으로 바꿀 때에는 9.8을 곱해주면 되고, 거꾸로 뉴턴을 갖다가 킬로그램 F로 이제 환산할 때는 이제 뭐 9.8로 나누면 된다. 오히려 이 개념이 더 중요하죠. 예제 1.2는 이제 피트파운드 영국계 단위를 SI 국제 단위계로 이제 환산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 강의에서는 요 이제 피트파운드 단위를 갖다가 SI 단위계로 환산하는 요 연습에 대해서는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제 1.3의 경우에는 밀도와 비체적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요건 뭐 바로 이제 뒤에 놓으니까 뭐 따로 또 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시면은 시스템하고 컨트롤 볼륨, 요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검사 체적이야. 안 그러면 제어 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요 교재에서 보면은 요 이제 컨트롤 볼륨을 갖다 시스템하고 거의 이제 뭐 그림이나 뭐이 설명을 보면 이제 같은 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생길 교수가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른 겁니다. 사실 이제 요 검사체적 컨트롤 볼륨이라는 것은 개의 내부에 이제 설정한 아주 작은 체적이에요. 그러면 요 검사 체적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요 검사 체적에 대해 가지고 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기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 체적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 검사 체적은 개 내에 이제 설정되어진 아주 미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검사 체적에 이제 관한 계산 결과를 갖다가 개 전체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하면은 개의 이제 변화나 변화 결과를 갖다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관찰하려고 하는 관심의 대상, 즉 시스템이 이제 개가 육면체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육면체는 이제 공간상에 이제 존재하는 물체이고 그냥 입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개의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X축, Y축, Z축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의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정의하기 위한 어떤 기준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내가 개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기준점을 잡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을 X축, 그리고 이 방향을 이제 Y축, 그리고 위로 가는 이 방향을 Z축으로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즉, 세팅을 한다는 거죠. 내 관심의 대상인 개는 지금 X축 방향으로는 0에서 X까지 이제 X의 길이를 가지고 Y축 방향으로는 0에서 Y, 즉 Y의 길이를 가지고 Z축 방향으로는 0에서 Z, 즉 Z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 내가 지금 현재 관찰하려고 하는 이 개에는 뭔가 X축 방향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고 나간다 이거야. Y축 방향으로도 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Z축 방향으로도 뭐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 지금 뭔가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퀘션 마크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즉 이 들어오는 것이 에너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리량이 지금 현재 개 내에 지금 이제 들어오고 이제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요 이제 그 XYZ 이제 요 세 가지 세 방향으로 그러면 이 개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거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즉 들어오고 나가는 이 무언가 즉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자, 이걸 갖다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개 전체의 XYZ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가 계산을 하면 돼요.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도 되지만은 좀 더 이제 계산을 갖다가 이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학에서는 이와 같이 개 내부에 아주 미소한 최적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미소 최적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 계산을 합니다. 우선.
개의 최적은 지금 이제 X축으로는 X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Y축으로는 Y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Z축 방향으로는 Z의 길이를 갖고 있으니까, 요 이제 개의 최적은 이제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되겠죠. 개 내부에 설정한 요 이제 미소 최적, 요 미소 최적의 이제 각 변을 갖다가 dx, dy, dz 이렇게 하면은 요 미소 최적의 최적은 이제 dx 곱하기 dy 곱하기 dz가 됩니다. 요 미소 최적, 즉 금사 최적, 제어 최적이라고 부르는 요 컨트롤 볼륨에 지금 이제 XYZ 축 방향으로 이제 뭔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얘 미소 채적에 대해서 들어오고 나간 이제 뭔지는 모르는 이게 뭐 에너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지만 요걸 갖다가 이제 계산하면은 요 검사 채적 내에 이제 변화하는 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dx, dy, dz. 자, 이걸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분 개념이죠. 그러면 요 이제 검사 채적에 대해서 계산한 이것을 전체 채적에 대한 계산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 미분을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아마 여러분들이 요 지금 설명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 검사체직이라는 게 뭐고 이 검사체직에 대해서 계산한 것을 개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개 전체의 변화량 혹은 변화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섹션 1.3에는 개의 종류 세 가지, 즉 이제 개방개, 밀폐개, 고립개, 뭐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교재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섹션 1.4가 보입니다. 자, 이 섹션 1.4의 제목은 개의 이제 물성이라고 이제 적어놨네요. 이제 개의 물성이라는 것은 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 이걸 갖다가 그냥 물성이라고 합니다. 수업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연력학에서 참 많은 물성들이 이제 용어가 나오거든요. 온도, 압력, 밀도, 비체적, 엔탈피, 엔트로피 이 외에도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섹션 1.4에서는 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물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물성이라는 단어는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체할 때 쓰는 그 물입니다. 그리고 성은 이제 성격 혹은 이제 성질. 그런데 이제 그 물성이라는 것이 물질의 성질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물질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개의 특성은 요 이제 물질의 성질, 요 물성에 의해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연력학에서는 개의 물성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텐시브 프로퍼티하고 익스텐시브 프로퍼티거든요. 이게 이제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인텐시브는 이제 시각 물성이고 익스텐시브는 시량 물성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개의 크기에 이제 의존하지 않는 물성이 인텐시브 프로퍼티고 개의 크기에 의존하는 물성이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스통에다가 이제 프로판 가스를 갖다가 이제 집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 가스통에 들어가 있는 요 프로판 가스의 질량은 M이고, 뭐, 이거 뭐 억지로 이제 뭐, 강제로 주입한 거니까 상당한 압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압력은 P이고, 어차피 이제 밖에 두니까, 어차피 이제 뭐, 요 대기온도하고 같을 거예요, 온도는. 그래서 온도는 T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주 정교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프로판 가스의 이제 통 안에 있는 이 가스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어떤 격벽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가스통을 갖다가 이제 반으로 분리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가스통은 격벽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반으로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요 가스통 안에 이제 들어있는 질량은 2분지 m으로 감소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통 안에 이제 압력하고 온도는 요 가스통을 갖다가 2분지 1로 분리하기 전에 온도, 압력, 즉 P, T와 동일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질량은 이제 요 개의 이제 크기, 지금 요 이제 원래의 개에서 이제 반으로 잘라고 개는 이제 2분지 1의 가스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질량은 이제 뭐야? 요 개의 사이즈에 이제 의존하기 때문에 익스텐시브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뭐야?
압력하고 온도는 개의 사이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되겠죠. 자, 13페이지를 보시면 섹션 1.5 이제 밀도, 덴시티하고 이제 비중, 스페시픽 그래비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밀도, 덴시티라는 것은 단위 최적당의 이제 질량으로 정의되는 양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밀도는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그리스인 요 이제 로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단위 최적당의 질량이기 때문에 개의 밀도는 개의 요 질량 M을 갖다가 개의 최적 V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제 요 밀도의 단위를 보시면은 이제 질량 킬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최적 메다 삼성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질량의 기본 단위하고 지금 이제 최적의 기본 단위를 갖다 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 퍼 메다 삼성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이제 1메다 삼성당 이제 몇 킬로그램이냐.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요 밀도의 역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비최적이거든요. 최적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 소문자 V로 이제 표현을 하고, 밀도의 역수니까 밀도를 분모로 보내고 분자는 1로 두면 되겠죠. 자, 단위를 보시면은 밀도의 단위를 갖다가 분모 분자를 바꾸면 되니까 메다 삼성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비최적의 물리적 의미는 질량 1kg의 물질이 최적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밀도라는 것은 이제 그 개의 사이즈, 즉 개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물성이기 때문에 이제 인텐시브 프로퍼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 1리터가 있다고 하겠어. 그럼 물 1리터의 무게는 질량은 1kg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물 1리터의 요 이제 밀도를 구해보면은 최적은 1리터고 질량은 1kg입니다. 1리터는 이제 천분지 1m 삼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kg을 천분지 1m 삼성으로 나누면은 이제 숫자는 1000이 되고 단위는 kg per m 삼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물 2리터의 이제 밀도를 구해보면은, 이제 물이 이제 2리터니까 질량은 2kg이고 최적은 2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kg을 최적이 이제 2리터니까 천분지 2m 삼성 아닙니까? 그럼 이제 숫자만 계산하면은 이제 1000이 나오고 단위는 이제 kg per m 삼성이죠. 즉, 요 물 1리터하고 물 2리터의 이제 요 밀도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것은, 즉 물의 밀도는 이제 1리터를 취하든 개를 2리터를 취하든 밀도는 1000kg per m 삼성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요 밀도라는 것은 개의 최적에 의존하지 않는 인텐시브 프로퍼티라는 것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최적도 밀도의 역수니까 당연히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되겠죠. 교재 12페이지에 컨티뉴움이라는 이제 그 설명이 있네요. 컨티뉴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연속체입니다. 지금 요 사진에 지금 보시는 분은 지금 이제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물리학자예요.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이제 한 가지 있는데,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딱 한 가지만 남겨야 한다고 그러면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식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그냥 인류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이야 이제 그 초등학생들도 모든 물질은 이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하고 있든 혹은 이해를 갖다가 하지 못하든 그게 상관없이 이제 보편적인 지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원자라는 것은 이제 이 원자의 존재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 유럽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원자의 존재를 갖다가 확인함으로써 이제 우리 인류의 과학 지식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물질은 이제 상을 유지하고 있죠. 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체, 솔리드, 그 다음에 액체, 리퀴드,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이제 기체,
연력하고 기체 상태라서 이제 전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들은 그 물질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전기 상태인지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원자 혹은 분자가 이제 일정한 그 위치를 갖다가 유지하지 못하고 막 흩어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해진 이제 위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는 액체 아니면 이제 기체 상태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개에 지금 제가 이제 뭔가를 측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 측정하려고 하는 물리량이 뭔가 하면 이제 수밀도입니다. 수밀도는 영어로 이제 number density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단위 최적의 이제 원자나 분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원자나 분자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걔를 갖다가 적당하게 이제 선택을 하면 그 걔 내에는 어마무시한 개수의 이제 원자나 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요 걔의 사이즈를 요와 같이 이제 요 점선 맨 마지막 이제 맨 바깥쪽에 있는 요 점선과 같이 이제 걔를 취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밀도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했어요. 즉 단위 체일당에 이제 요 원자나 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또 이 개를 갖다가 더 적게, 이제 요 중앙에 있는 요 이제 점선은 이 정도 사이즈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또 개를 더욱 작게, 즉 맨 안에 있는 요 점선에 있는 요 사이즈로 이제 개의 크기를 선택했어요. 아마도 이 개의 크기가, 이 원자 분자라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개를 갖다가 내가 어디 밀리미터 정도의 이제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가 1mm 정도 하더라도 내가 요 개의 크기를 갖다가 1m, 1m, 1m 안 그러면 0.1m, 0.1m, 0.1m 이그 정육면체로 선택을 하든 1mm, 1mm, 1mm 이 정도로 선택을 하든 사실 수밀도 수는 거의 동일할 겁니다. 거의가 아니고 같아요. 이제 개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감소시키면은 요 이제 측정하는 요 수밀도, 즉 넘버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의 크기를 어느 정도까지 감소시키는가 하면은 이제 2교시 1강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나노메타 사이즈까지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 나노메타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원자의 크기가 이제 옹스트롱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그랬어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물질을 구성하는 이 원자 혹은 이제 분자들이 이제 일정한 위치에서 그 위치를 중심으로 이제 진동만 하고 있는데 반해 가지고 액체나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원자나 분자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의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나노메타 사이즈까지 이제 줄였기 때문에 내가 이 개에서 이제 요 원자나 분자의 개수를 갖다가 이제 헤아리는, 즉 수밀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요 개 내에 이제 원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측정할 때마다 이 수밀도의 값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만일에 요 개의 사이즈를 이제 감소시켜 가면서 이제 수밀도를 측정했다고 그러면 그 측정 결과는 요 지금 보이고 있는 요 그래프와 같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개의 사이즈를 쭉 줄여 나가도 이제 요 수밀도 값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어느 이제 요 개의 사이즈를 어느 한도 이하로 이제 더 줄여버리게 되면은 내가 측정하는 요 수밀도는 이제 이제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제 변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요 이제 개의 사이즈를 내가 가로 세로 높이를 이제 죄송합니다. 1 나노메타 정도, 10의 마이너스 9승메타 정도로 이제 정육면체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내가 수밀도를 측정할 때 이제 원자나 분자가 있든가 없든가, 즉 0 아니면 1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값이 이제 변동을 할 거야. 우리가 요 이제 공학에서 이제 연속체의 개념을 갖다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 꼭 연력학뿐만이 아니고 유체역학이나 재료역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와 같이 이제 내가 측정하는 이 물성이 변동하지 않고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는 요까지의 이제 사이즈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연속체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보시면 교재요. 자, 이제 스페시픽 그래비티라는 이제 비중하고 스페시픽 웨이트라는 이제 비중량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제 이 물질의 밀도라는 것은 이제 온도하고 압력에 의해서 이제 이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이제 이제 서로 상이한 물질들의 이 밀도를 갖다가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한 물질의 밀도하고 다른 물질의 밀도를 갖다가 비교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중, 즉 스페시픽 그래비티 혹은 이제 렐러티브 덴시티, 그러니까 상대 밀도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즉 뭐야? 어떤 이제 비교 대상의 물질하고 비교를 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즉 기준이 되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도시의 물이 기준이 됩니다. 아마 사도시의 물을 갖다 기준을 한 것은, 이 물은 좀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일단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물은 사도시일 때 밀도가 이제 밀도 값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을 갖다가 이제 뭐 선택한 것은 아마도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이 물이다 보니까 물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밀도, 즉 스페시픽 그래비티는 밀도하고 밀도를 비교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상대 밀도, 즉 렐러티브 덴시티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밀도하고 밀도를 갖다 비교를 하니까 이제 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분모 분자에 놔둬야 되겠죠. 그런데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다 삼승이거든요. 그럼 이제 분모에도 밀도가 들어가고 분자에도 밀도가 들어가니까 요 킬로그램 퍼 메다 삼승이라는 이 단위는 분모 분자에서 약분돼 갖고 없어져요. 즉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이제 그 스페시픽 그래비티, 즉 비중은 이제 숫자만 나옵니다. 즉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 단위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차원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비중이라는 것은 이제 차원이 없는 양, 즉 이제 무차원량이라고 합니다. 공학에서는 무차원량이 상당히 많아요. 비중량, 스페시픽 웨이트는 단위 체적당의 질량이 아니고 단위 체적당의 무게입니다. 그럼 단위 체적당이니까 분모에는 메다 삼승이 들어가고 무게니까 이제 킬로그램 F, 즉 이제 힘의 단위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뭐 킬로그램 F를 갖다가 SI 단위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단위 체적당의 뉴턴 9.8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중량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리스인 이제 감마를 표현하고 밀도, 이건 이제 질량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게니까 이제 중력과 속도 g를 곱해주면, 즉 요 g가 이제 그냥 밀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지면 여기 중력과 속도만 곱해주면은 그냥 비중량을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요 비중량을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 F의 요 이제 그 무게를 갖다가 무게 단위를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뭐 10kg의 질량은 10kg F의 무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숫자는 바뀔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뉴턴으로 바꿀 때에는 이제 9.8을 갖다가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즉, 로지. 교재에 이제 테이블 1-3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물질의 이제 그 비중, 그러니까 이제 요 무차원량을 갖다가 이제 도표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비중을 잴 때에는 사도시의 물이 이제 기준 물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이제 테이블 이제 1-3에서는 0도시의 이제 물이 이제 기준이네요. 이게 왜, 이제 보면은 지금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니까 일정 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0도시의 물하고 이제 비교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 뭐 비중이라는 거야 뭐 요 밀도와 밀도를 비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 밀도라는 게 이제 온도하고 압력에 이제 그 뭐야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그러니까 밀도가 변하잖아요. 그럼 이 비중값도 변해야 되는데, 일단 온도는 0도씨라고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런데 압력에 대한 이제 언급은 없습니다만 아마 대기압일 거야. 자, 0도씨 대기압 상태에서의 이제 물하고 이 이제 수온을 갖다가 이제 이 밀도를 비교하니까 13.6이네요, 비중이. 즉,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수온이 이제 0도씨 이제 물보다 0도씨의 이제 이 수온은 13.6배가 무겁다나가 이제 같은 의미죠. 근데 이 수온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비중이 19.2네요. 자, 이에 반해서 공기.
예, 여기 보면 지금 이제 1ATM, 요 ATM은 애트모스피어, 즉 대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전적 의미로 이제 애트모스피어는 대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인력학이나 유체역학 혹은 뭐 재료역학에서 1ATM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은 이제 요 주변의 압력이 어떤 이제 개의 주변에 이제 압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대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거의 이제 0.001이지 않습니까? 약 한 이제 천분의 1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공학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액체 1kg 있다 이거야. 그 이제 어떤 압력에서. 그런데 이 액체 1kg을 갖다 완전히 증발시켜가지고 이제 전기 상태로 만들었을 때는 같은 압력 조건이라면 예, 최적이 뭐 그 어바웃으로 한 1000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또 뭐 이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20분이 훨씬 지난 것 같네요. 이번 강의에서 제가 이제 기체, 그러니까 이제 가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이제 베이퍼라는 이제 용어를 갖다가 여러 번 사용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야, 가스하고 베이퍼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3장 수업을 하시다 보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